최고 이제 마지막 리포트가 11월 25일에 리포트더라고요. 12월 리포트는 안타깝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리포트들을 제가 쭉쭉 분류를 해본 건데요. 이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3분기 때 별도 건설 부분 매출액은 조금 감소를 했대요. 하지만 주요 해외 법인의 매출 성장과 연결 자회사 신규 편입 효과 등 매출액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12월 4일 임시 주총을 거쳐서 이미 주총이 됐죠. 1월 1일 날 지주회사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월 10일 사업부 인적 물적 분할이 공시가 되었고, 인적 분할로 인해서 존속법인 지주회사, 신설법인 사업회사가 나뉘게 되고 물적 분할로 DL 케미칼이 100% 종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3분기 매출 총이익률이 18%를 기록했어요. 주택 부분의 마진이 양호했고, 그 다음에 유아 부분에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YOY 대비해서 3.8%나 되어 있고요. 요것이 이제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4분기 때 아까 말씀드렸던 성수동 오피스 매각이 이제 여기 4분기 때 반영이 되면은 실적이 일시적으로 일회성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4분기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타사 대비해서 연내 주택 공급은 다소 부진한 수준이고, 19년도 주택 분양이 2만여 대가 나왔는데 올 상반기에는 3분기 누계 기준이 5천 세대밖에 안 됐대요. 그리고 4분기 때는 1.2만여 세대 분양이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거제, 고현, 안양, 덕현 등 사업 현장이 스케줄 지연이 됐다. 그래서 조금 안 좋은 흐름이 여기서도 나올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부분은 유아라던가 다른 부분에서 매출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예상보다는 지금 많이 분양이 안 됐어. 5천 세대밖에 안 됐어. 1.2만여 세대가 지금 분양 예정인데 이거 지금 한 달 만에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나오죠. 그러면은 뭐 자연스럽게 2021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2021년도 상반기 때는 좋을 것 같지만 하반기 때는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2020년 12월 4일 임시주총에서 분할이 결정이 됐어요. DL 주식회사와 건설 사업을 담당하는 DL ENC로서 인적 분할 유언은 DL 케미칼이 이제 1월 1일로 이제 분할이 될 것이다. 아까 했던 얘기를 조금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전망을 보면은요, 2020년도 주택 사업에서 1.8만 세대를 분양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하반기 때 15개 이상 신사업지가 신규로 착공되는 만큼 그래도 15개의 신사업지가 지금 수주가 됐어요. 그래서 21년도 주택 사업 매출은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자, 제가 여기다가 하나금융투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조금 더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는 메리츠 증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규 분양 물량 정체 및 플랜트 수주 부진으로 21년 성장이 둔화가 되었고, 그리고 20년도 신규 분양은 1.7만 호로 향후 신규 물량은 2만 호에서 그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1년도의 영업이익은 1조에서 1.1조 원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2020년도의 그 수익만큼 2021년도가 똑같이 갈 것이다. 그러면은 똑같이 갔을 때 그만큼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다. 안 좋게도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애널리스트 분들은 정말 전문가임은 맞지만 갑을 병정 이렇게 보면은 을도 아니고 정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리포트를 조심히 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안 좋은 얘기를 쓰려고 해도 이게 위에서 허락을 안 해줄 거예요. 왜 이런 얘기 왜 썼어?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애널리스트 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게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지극히 추측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애널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전망 나쁜 것 같진 않은데 그렇다고 또 좋은 것 같지도 않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대감으로 너무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조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림산업의 저평가 요인은 화학 및 건설이 같이 있어서가 아니라 배당 등에 대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분할 이후에도 사업회사인 DL ENC의 배당 확대가 예상이 되지 않아서 그만큼의 이제 주가에 대해서 여기에 따른 모멘텀은 없을 것이다.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물적 분할됐다, 인적 분할됐다, 막 사야지, 이런 것보다도 물적 분할이 됐고 인적 분할이 됐으니까, 그렇죠, 물적 분할이 됐을 때 좋은 거는 기업들은 좋아요. 주주한테는 안 좋지만 기업들은 좋거든요. 특히나 이제 DL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투자를 좀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이제 설립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는 차라리
물적 분할로 돼가지고 지주사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거고요. 그리고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독립이 돼가지고 자기가 잘 나가고 있던 거 더 잘 하는 식으로, 물론 지주회사의 입김은 더 세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할로 인해서 집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모멘텀,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실적이 더 개선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오케이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주 단위를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최근의 리포트인 2020년 11월 25일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에서 제가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2020년도 1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신규 수주를 보면은요, 토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10억 원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목 같은 경우가 박스권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2760억에서 2분기 때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3분기 때는 꽤 많이 올랐고, 이게 4분기 때는 2329억 원으로 조금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주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주택도 4122억 원에서 3분기까지는 엄청나게 올랐어요. 2조 3660억 이렇게 보이는데 4분기 때는 3044억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죠. 이게 플랜트보다도 더 내려갔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전체를 바라볼까요? 전체 수주를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 모습을 보입니다. 3분기 때 고점을 찍었다가 4분기 때 뚝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견고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경기 업황이 좋아짐에 따라서 건설주들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4분기 때는 설령 신규 수주가 조금 내려갔다 하더라도, 많이 내려갔죠. 내려갔다 하더라도 일회성 이익이 남아있어요. 성수동 오피스 매각에 따른, 여기에 따른 이익이 반영이 되면은 여기서 조금 부진했던 거 메꿔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저는 충분히 여기 4분기 때 들어올 거라고 전문가님들이 얘기를 했고, 분명히 여기에도 들어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매출액 같은 거를 봤었을 때는요, 매출액은 오히려 더 좋아요. 토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분기보다 더 올라간 모습들, 그러니까 토목, 플랜트, 주택, 유아들이 다 3분기에 비해서는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매출액을 연결로 얘네들을 다 묶어서 보니까 역시나 3분기 때는 좀 안 좋았어요. 3분기 때 안 좋았던 이유가 뭐 코로나에 대한 직격탄이라기보다는 해외에서 손실 본 거는 100억 원밖에 없는 거고, 분양이 미뤄지고 있다라는 게 조금 여기 3분기 때는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다. 목표를 지금 다 못 채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려왔다. 그런데 4분기 때는 그래도 회복되지 않을까. 이 수주들을 분양을 다 완료를 시키고 지금 분양 들어온 거 15개의 그 부분을 다 보면은 4분기의 흐름은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예상치니까요.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거를 봐도 똑같은 흐름을 보입니다. 건설과 유아 쪽으로 나뉘는데, 제가 건설과 유아를 나눈 이유는 이제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이 되었기 때문에 건설과 유아의 영업이익을 보니까 유아는 조금 내려간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4분기 때는 코로나가 치료제가 나왔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얘네들이 만들고 있는 게 수술용 장갑이라던가, 수술용 장갑은 뭐 언제나 써도 되니까. 그런데 마스크 첨가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런 애들이니까 여기에 따라서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영업이익이 내려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하기는 합니다, 제가. 그리고 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규 수주가 지금 들어간 부분, 그리고 아직 다 못 채운 1.2만 여가구의 공급이 완료가 되면은 이만큼의 영업이익을 낼 것이다. 그리고 이 수주 부분에서는 50% 정도가, 약 4에서 50%가 수도권이다 라는 거를 봤었을 때, 정말 뭐 이게 시간 문제고 이런 거지, 분양이 시작되면은 다 완판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하긴 합니다. 수도권이고 지금 시국에도 좀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의 전체 연결 쪽을 보더라도 매출액과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